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봉사를 위해서 통합과학 내용 중 생명 파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생명 시스템, 두 번째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 세 번째 유전자와 단백질, 네 번째 생태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 시스템입니다. 생명 시스템은 여러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동물계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물계는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물계에는 기관계가 있지만 조직계가 없고 식물계에는 기관계가 없지만 조직계가 있습니다. 세포는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로 이루어져 있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요소는 엽록체, 에포, 세포벽입니다. 먼저 핵은 유전물질인 DNA가 있어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고 소포체는 세포 내 물질 이동 통로이고 핵막의 맥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전달된 물질을 손항에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또한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벽은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액포는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여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하여 포도당에 저장합니다. 세포 속에서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합성되고 소포체를 통해 골지체로 운반되고 골지체에서 세포 밖으로 이동합니다. 세포의 구성 요소 중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이고 인지질에서 친수성 부분이 물과 접하는 바깥쪽을 향하고 소수성 뿌리 부분이 마주보여 배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이 있어서 인지질의 움직임에 따라 단백질의 위치가 바뀝니다.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을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중 확산은 분자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산이 이루어질 때 두 분류로 나뉘어 확산하게 되는데 먼저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분자나 글리세롤이나 지방산같이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됩니다. 하지만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이나 포도당, 아미노산같이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은 막단백질을 통해 확산합니다. 물질의 또 다른 이동 방법이 있는데 바로 삼투입니다. 삼투는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U자로 되어 있는 큐브가 있고 가운데에는 물이 통과할 정도의 막이 있는데 한쪽에는 농도가 낮은 용액을 넣고 다른 한쪽에는 용액에 농도가 높은 용액을 넣습니다. 그러면 막을 통해 물만이 움직일 수 있으니 농도가 높은 용액에 농도를 낮추려고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해서 물의 높이가 용액의 농도가 높았던 쪽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약 막을 경계로 용액의 농도가 같을 때 물이 출입하는 양이 같을 뿐 물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입니다. 물질 대사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물질 대사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생체 촉매, 다른 말로 효소가 관여합니다. 동화작용은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시키는 작용입니다.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화작용은 반대로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작용이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모두 효소가 관여합니다. 세 번째로 유전자와 단백질입니다.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유전자이고 각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효소를 비롯한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에 의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납니다. DNA는 핵 속에서 RNA로 전사되고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리보솜에서 번역됩니다. DNA는 삼연기 조합이 전사되고 RNA에서는 코돈, 전사된 삼연기 조합이 번역되는 것입니다. 유전암호 체계의 공통성은 세균에서 사람까지 거의 모든 생물은 동일한 유전암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룬 하나의 커다란 체계입니다. 생태계는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순으로 나아가고 여기서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의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는 것, 그리고 군집은 일정한 지역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 개체군 집단을 뜻합니다. 생태계는 또한 두 분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고 생산자는 광합성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합성하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분해자는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의 배설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입니다. 예를 들면 세균, 버섯, 곰팡이 등이 분해자에 속합니다.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말 그대로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이 있습니다. 생태계는 이러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의 상호관계로 유지됩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서식지 파괴, 서식지 산편화, 또 불법 포획, 남획, 그리고 외래종 도입, 환경 오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개인, 사회, 국가, 국제적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예시들이 화면에 나와 있는 개인적 노력으로는 자원과 에너지 절약,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사회국가적 노력으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관리, 멸종위기종을 자생지에 방사해서 보건작업과 유전자 관리, 생태통로 건설 등이 있고 국제적 노력으로는 생물 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과학 내용 중 생명 파트를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